기간이 실적 보유 기간으로 참여하실 때 좀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관련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내년도에 그 인증평가에 참여할 때 내가 신규로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적 보유로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많이들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에 기관별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뭐 계획 공고나 그런 공고문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저희 인증평가센터로 개별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들 다 확인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앞에 그 훈련기간 인증평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17년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빠르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증평가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명회 때 확인하셨겠지만 성과 기반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4개 분야 16개 세부 추진 과제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이 과제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 계신 그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인증평가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기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여러분들이 인증평가를 진행하시는 데에 너무 어려움 없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증평가 대상 훈련인데요.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누어서 그 평가를 진행했고요. 다음은 평가 대상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 구분은 훈련 종료 실적 여부에 따라서 실적 보유 기간과 신규 기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류하게 되는 기준은 전년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평가 대상이 되는 훈련을 실시하셨다면 실적 보유 기간으로 참여하시게 되는 거고 이 기간 동안에 실적이 없다면 신규 기간으로 참여하시게 됩니다. 여기 특이한 케이스로 보실 수 있는 게 이 별도 안내 대상 기관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16년도에 평가 대상 훈련 실적은 없지만 17년도 상반기에 훈련 실적이 발생할 예정인 그 인증 등급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반기 신규 기관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격은 신규 기관이 처음 17년도에 도입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때 기관에서 혼선이 없으시도록 유선이나 이메일로 다 안내를 드렸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까도 안내 드렸던 것처럼 저희 기관으로 질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연 인증 기관은 평가 제외라고 해두었는데요. 이건 무조건 제외하는 게 아니라 기관 건정성 평가와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적합 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유예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증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보유 기간 기준인데요. 이거는 신규랑 다르게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를 합친 역량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 1년 인증이 부여되었습니다. 60점 이상인, 그러니까 총점이 60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각 영역별로 40% 미만인 경우에는 과락으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됐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증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 보유 기간 기준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부분이 1년 인증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보시면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로부터 다음 연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가 그 인증 유효기간이고요. 2018년도 내년도에 인증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평가 등급을 받게 되시면 훈련과정 인정 승인 시에 반영이 되고 인증 유예 등급이나 무등급 기간은 과정심사 시 신청하실 때 제한이 되는데요. 단연 인증 등급을 획득하시게 되시면 우수훈련 기간으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앞에 부분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이 두 번째를 빨리 안내드리고 싶어서 좀 빠르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의 가장 핵심이 이 2번인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전화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신규 기간인데 자꾸 사람이 그만둬서 인증평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평가 작년도에 실적 보유 기간이 어떻게 평가를 진행했냐면 처음에 인증평가 계획 공고가 1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는 기관에서 좀 관심 가지고 계획 공고 좀 나중에 보시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 좀 꾸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2월에는 인증평가 설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집체랑 다르게 각각 운영이 됐는데 집체 훈련 기간 인증평가 설명회만 참석을 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격이랑 구분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간은 4월에 평가가 진행되고 2번이 있었는데요. 실적 보유 기간은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셔서 그 훈련 운영하실 때 그 일정을 그렇게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평가 신청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기관 건전성 평가인데요. 기관 건전성 평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이 점수를 받게 되지만 20점 감점 이상인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으로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 건전성 평가의 경우에는 그 평가 자료를 미제출하시거나 아니면 불인정 서류를 제출하셔서 감점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이 부분을 다시 준비하시게 된다면 신청 당시에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그런 사소한 실수로 그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시는 일이 없으실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평가인데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 2단계 역량 평가는 크게 현장 평가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로 나눠서 구분이 됩니다. 서면 평가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평가위원이 서면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 훈련 기관에서는 실제로 적용 가능하고 또 현재 운영 중이신 내용을 자체 평가 보고서에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거나 조작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 평가는 행동 평가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행동 평가는 평가를 위한 별도의 서류 증빙이 아니라 실제 훈련에 활용하신 모든 자료를 그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이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준비된 인쇄된 자료 외에도 카카오톡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하셨던거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회의로 SNS 활용하셨던 내용들도 증빙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이 하는 말이 난 도통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실 경우에는 참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기관에 전화 주지 마시고 그 평가위원과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 다시 그 현장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다 평가가 마무리가 그 자리에서 되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때 다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문항 구성입니다. 신규 기간과 실적 보유 기간은 똑같은 평가 문항으로 5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신규 기간인 같은 경우에는 계획할 수 있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 있고요.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기관 운영 시에는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던 부분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까지 반영하셔서 실적 보유 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실적 보유 기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랑 다르게 점수 배점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시면 운영하고 있는가, 개선하고 있는가, 모니터링 여부 이렇게 다 운영하셨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신규는 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를 했다면 이제 실적으로 넘어오면서 계획에서 나아가서 더 적절하게 실행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개선 사항을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개선 사항을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증평가의 5개 항목은 평가 항목별로 굉장히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나 분석 없이는 훈련 과정 관리나 훈련생 관리 같은 것들을 좀 이런 전반적인 기관 운영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보면 저희 그 원격 훈련기관 관련된 정책 공부하고 있어요라고 하시고 책을 하나 딱 갖다 놓으신 다음에 공부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런 책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시고 분석하시고 기관 운영에 적용하시면 더 기관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준비한 핵심입니다. 16년도 그 실적 보유 기간 피드백 의견에 가장 많이 나왔던 그런 단어들을 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게 이렇게 단어를 좀 나열해 보았습니다. 기관 경영은 크게 사명감, 목표 및 전략, 정보 보안 관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많이 질의 주셨던 게 대체 사명감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였습니다. 사명감은 기관장님하고 조금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관장님 개인에 대한 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그 기관장님의 경영 원칙과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등이 훈련기관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확한 경영 원칙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집체랑 원격을 운영하는 방식이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평가 대상에 그 운영하시는 기관의 경영 원칙을 수립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관리 부분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는 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 개발 체계를 토대로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후속 조치를 실행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해 드릴 내용은 이 산업체 수요 부분인데요. 그 원격 훈련기관은 CP사를 통해서 과정 도입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발 직접 안 했는데 수요조사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기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직접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해당 없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입하시기 전에 도입을 위해서 하셨던 분석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고, 그리고 왜 이 회사를 선택했고 다른 과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괜찮았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평가 준비하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인프라입니다. 이 부분은 그 훈련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그 훈련 수요자의 편의를 위한 훈련 인프라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크게 LMS 및 긴급상황 대비체계, 학습 지원 도구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인프라 관련해서는 그 원격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그 시스템 업체들이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는데 그 기관에 직접 가보면 LMS 숙지를 아직 못하고 계시거나 기관 담당자분께서 숙지를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관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을 그냥 갖다만 놓으신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로는 그 위탁기관하고 계약
한 내용 같은 것들은 좀 담당자 여러분께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기 상황 발생했을 때 그 관련된 매뉴얼도 그냥 위탁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기간에 적합하게 좀 바꾸셔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체 대응 프로세스 등을 수립하고 꾸준히 업체와 의사소통하시면서 그 조치된 사항이나 모니터링한 사항들을 관리해 주시면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훈련 전담 인력인데요. 그 훈련 전담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훈련 전담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 분장에 따라서 그 배치를 하고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그 튜터 관리 체계까지도 구축을 해서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훈련생 관리인데요. 훈련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고충 및 건의사항과 사후관리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 고충 및 건의사항의 경우에는 고충 처리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 그냥 수립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고충 처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을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보유 기간은 그 현업 적용도 분석을 하셔서 그 수준별로 맞춤형 학습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경력 개발 관련 자료 제공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훈련기관에서 훈련생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격의 경우에는 나 집체도 아니고 훈련생도 여기 직접 안 오는데 왜 훈련생 관리를 해야 하냐라고 그렇게 질의를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직업훈련의 목적이 훈련 운영을 통해서 훈련생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훈련생에 대한 관리는 그 어떤 관리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평가 준비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2016년도에 피드백 보고서에서 이제 등장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평가 항목별로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안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관별로 가지고 계시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하면 난 되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관에 적합한 내용들로 그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올려놓은 자료는 저희가 그 우수훈련기관의 우수 사례를 얼마 전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그 원격 훈련기관에서도 한 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훈련 과정관리 부문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 와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저희가 업로드를 해드리면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훈련 운영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훈련 실시 실적에 따라서 재직자 훈련과 실업자 훈련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17년도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료율은 훈련 종료 실적이 있는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전체 실시 인원 중에서 수료 인원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산정하고 있고요. 수요자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올해는 HRD는 시스템 개발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선발된 용역업체가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HRD는 상에서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생분들에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 과정 등급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연도에 운영한 훈련 과정의 등급에 따라서 평균 점수가 부여됐고 원격 심사 발급 코드 기준입니다. 다음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적정성이고요. 개설률 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과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직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업자 부분입니다. 취업률도 일반 취업률과 직전 2개년도 훈련 수료자의 현 시점 취업률로 나누어져 있고요. 중도 탈락률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탈락자란 뭐냐면 실시 인원에서 수료 인원과 조기 취업자 인원을 제외한 인원을 중도 탈락자라고 구분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재직자에도 있었지만 수요자 만족도가 실업자
조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에 HRDnet 훈련생 수강평 자료를 바탕으로 점수를 환산하고 만족도 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영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정 운영 실적도 실업자 부분에서 해당이 되는데요. 평균 운영 과정 수를 기준으로 훈련 기간 운영 과정 수에 따라서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점수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점 부분이니까요. 자료집 한번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훈련 기간 인증 평가의 지표는 크게 이제 성과 지표와 현장 평가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평가 항목은 구분되어 있지만 그 훈련 기관의 운영 상황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5가지 저희 기관 경영을 비롯한 5가지 지표는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서 훈련 기간이 적절하게 운영할 때 훈련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관리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수준 높은, 질 높은 과정을 제공해 주신다면 훈련 과정 등급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게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그 현장 평가 지표 중에 훈련생 관리 항목이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훈련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고 사후 관리할지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진행되는 인증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서류만 잘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관을 잘 운영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제가 기관 운영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도록 부록을 좀 담아두었는데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돼서 이거를 설치해 주시고 보시면 저희 심평원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을 좀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도 저희 평가 항목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셨던 분들이 계셨어서 한번 넣어보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이제 다 맞춰졌는데요.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년도 계획 공고 관련해서 안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아쉽고요. 저희가 제도 개선하거나 설명회를 준비할 때 기관에서 주셨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인증평가를 준비하실 때 조금이나마 원활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마치시고 서울로도 한번 구경하시고 남산도 한번 올라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격 훈련기간 인증평가 설명회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소개에 대해서 발표할 원격 훈련 심사센터 최지은입니다.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원격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 전반적인 사항이랑 그다음에 심사 기준, 그다음에 심사 사례, 그리고 심사를 하시면서 자주 하는 질문 순으로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심사 개요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보면 먼저 원격 훈련 과정 심사는 이제 정보통신 매체 또는 이제 훈련 교재를 이용해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을 심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훈련 과정은 인터넷 원격 훈련, 그리고 스마트 훈련, 우편 원격 훈련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인터넷 원격 훈련을 보통 하고 계셔서 제가 심사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이제 1년 이제 인증을 받으시고 이제 심사 신청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전반적인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규 설립하시고 이제 인증 등급 받으시고 이제 심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과정이 이제 적합, 부적합 그리고 반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 그 최종 결과 발표 그 다음 날에 이제 HRD넷을 통해서 이제 그 적합된 과정을 이제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 적합된 과정은 사업주 위탁 훈련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 개인 훈련은 고용센터에 이제 그 과정 인정 그 신청을 하셔서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 적합하시고 받으시고 운영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이해를 하셔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 그 각 센터별 이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적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활용하셔서 질의 사항이 이제 있으실 경우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격 훈련 과정 이제 심사랑 이제 과정 인정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현재 그 8차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가운데 이때 오셨을 텐데, 저희가 접수 마감 이후에 이제 그 과정 그 다음 날 접수된 과정을 이제 확인을 하고 바로 이제 형식 요건 이제 반려 심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반려 확정이랑 이제 반려 그 보완 사유가 나오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된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 심사로 가실 수가 없지만, 이제 반려 보완이 이제 되신 경우는 이제 다시 이제 재접수하셔서 이제 신청을 다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심사를 거치시고 최종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심사 결과를 확인하셔서 과정 인정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심사 이 단계별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뒤쪽에서 자세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반적인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심사 신청 그 유형에 대해서 보시면 좀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이제 신규이시라면은 거의 이제 최초 심사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신다고 보실 거고요. 이전에 이제 심사 이력이 이제 없이 처음 심사 신청을 하는 과정에 해당을 하고, 타기관에서 이제 그 적합 과정을 이제 그 이라 해도 만약에 이제 신청하시는 기관에서 이력이 없을 경우는 이제 최초 심사로 이제 신청을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재심사는 기관에서 이제 과정 신청을 하셨는데 과정이 이제 부적합 이제 판정이 나서 이 과정을 다음번에 다시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재심사로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시고, 변경 심사는 적합 과정에서 이제 적합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뭐 수료 기준, 뭐 훈련 내용, 평가 제목을 바꾸는 것도, 훈련 과정명 바꾸는 것도 해당이 되고, 그 과정들을 이제 일부 변경을 하게 되면은 변경 심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변경 심사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려면 이제 모과정인 최초 심사 과정으로 있으셔야 하시고요. 변경 그 사유 및 변경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이제 연장 심사는 이제 우수한 과정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해서 자동 연장이 되지만, 성과가 없거나 그 뭐 부진한 경우는 이제 유효기간 이제 연장 심사 신청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정기 심사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고,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상시 변경 심사는 월 2회씩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이제 교수진이나 집체훈련 시설 장비를 이제 변경, 그 부분만, 다른 부분에 이제 변경이 있으시면 안 되고, 교사랑 집체훈련 시설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월 2회에 저희가 상시 변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질문을 드리면, 이 부분은 플로우도 그 훈련기간 설명회 자료집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전 그 부적합을 받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을 다시 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신청을 해야 될까요? 심사 신청 유형이 재심사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 유효기간 연장 심사로 신청을 하셨는데 부적합이 됐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될까요? 좀 헷갈리시죠? 유효기간으로 심사 신청한 과정을 부적합을 받았을 경우는 다시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내용이라든지 평가 문항, 제목 바꾸는 것도 포함이고 평가 문항, 그다음에 교수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경우는 어떤 걸 신청을 하셔야 될까요? 예, 변경 심사로 하셔야 됩니다. 상시 변경 심사는 대부분 이제 집체랑 BL 과정으로 그 혼합해서 하시는 경우는 없고 교수진만 이제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인터넷 원격 훈련에서는 많으시거든요. 교수진만 이제 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시 변경 들어오셔야 되지만 이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바꾸신다면은 변경 심사. 예를 들어서 뭐 법정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 사업주를 대상으로 과정을 이제 개설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사무직 A, 그다음에 뭐 쭉쭉 어느 기관 B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경우는 이제 변경 심사로 이제 시리즈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심사 자료는 훈련 과정 이제 저장 매체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과정 개요소 심사 시스템에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심사 혹시 다 가입은 하셨나요? 네, 이 심사 이제 다 가입을 하셨을 거라 보시고 이제 저장 매체 같은 경우는 그 CD나 DVD나 뭐 USB 형태로 이제 제출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그 우편이나 이제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시고 이제 심사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은 그 LMS나 이제 훈련 과정 이제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시고 과정 개요소 이제 별첨 자료라고 이제 엑셀 서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학습 시간 계획서, 뭐 훈련 내용 방법, 그다음에 학사 관리 시스템 평가 내용, NCS 정보까지 이제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신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심사 시스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원격 그 저장 매체 꼭 제출하셔야 되시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누락이 되시면 이제 심사 신청 접수가 안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반려 확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출 예시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CD로 제출하실 때 CD 하나당 이제 과정 하나씩 이제 넣으셔서 이제 보통 제출을 하시고요. 저장 매체를 제출을 하실 때는 그 제출 목록을 이제 저희가 기관마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 저장 매체 제출하실 때 그 주의해야 될 이제 사항은 그 접수 마감일이 이제 6시 저희가까지 하는데 6시 1분으로 되더라도 저희가 이건 절대 받아줄 수가 없어서 반드시 이제 접수 마감일 6시 전까지 꼭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자료 이제 심사 시스템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이디랑 이제 다 패스워드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관 로그인 하셔서 심사 시스템에 과정 등록 및 이제 그 신청 관리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되시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서식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계실 텐데 이제 크게 학습 시간 계획서, 그다음에 훈련 내용이랑 방법, 그다음에 학사 관리 이제 시스템, 그다음에 평가 내용이 이제 진행 단계 평가랑 시험이랑 과제 이렇게 탭이 3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진행 단계 평가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채우셔야 하는 탭이고 이제 시험이랑 과제 같은 경우는 시험 또는 과제만 보실 수도 있고 시험이랑 과제를 같이 보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평가를 이제 응시를 이렇게 하시게끔 되어 있다면 이걸 그 심사 시스템이랑 여기 과정 개요소 별첨 자료랑 일치하실 수 있게끔 꼭 하셔야 되고 특히 평가 문항에서 이제 오류가 나서 부적합이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LMS랑 또 일치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기능적인 것들로 이제 부적합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정 심사 신청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본격적인 이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형식 요건 이제 반려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그 반려 심사는 아주 이제 심사 신청하시고 기본적인 그런 요건에 대한 그 보는 이제 심사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심사 신청 마감일 전까지 그 저장 매체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뭐 심사 관련된 제반 관련 오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주 지원 요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보고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 반려 심사에서의 항목이 아무 여기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심사를 했을 때 승인이 나가지만
그 중에 이제 아까 같은 뭐 저장 매체를 안 냈다라든지 이런 부분인 경우 바로 이제 반려 확정 사유가 되시고, 그 중에 이제 좀 미비한 부분 등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유에 대한 항목들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반려 확정 사유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더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CD 아까 부분 제가 저장 매체 부분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뭐 저장 매체를 이렇게 확인이 불가하면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포함이 되시고, 접수하실 때 아까 제가 심사 신청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답변도 해주셨잖아요. 심사 신청 유형 하실 때 기존에 이제 기관에서 지금 신규셔서 과정을 많이 보유하고 있진 않으시겠지만, 과정이 이제 많이 늘어나시게 되면은 이제 좀 헷갈리시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법정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분들도 이제 헷갈리셔가지고 심사 신청 유형을 조금 헷갈리게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사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 깊게 하시고, 심사 신청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봐주시고, 훈련 기간 이제 인증평가 결과가 이제 인증기회가 되시면 이제 심사 이제 하실 수가 없으시고 반려 확정이 되시고, 그다음에 이게 제가 심사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과정계획서 별점 자료를 아예 안 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예, 편부를 아예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혹은 뭐 타과정이 뭐 들어가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수가 되면 다음 단계 심사가 안 되시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이제 반려 심사 기간 중에 저희가 이제 기관 LMS를 이제 다 들어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모든 접속 계정에서 과정이 이제 탑재가 돼 있지 않다라든지 타과정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항 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 부분도 반려 확정이 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아이디나 패스워드 오류나 이런 걸로 학습이 불가한 부분도 모든 계정에서요. 예, 그런 경우도 이제 반려 확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반려 이제 보완 사유를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확정 사유에 대해서는 꼭 이제 숙지하셔서 심사 신청하실 때 그 부분 유의해 주시고, 이제 심사 시스템에서 이제 과정계획서 이제 입력하시다가 이제 좀 오류, 그러니까 오탈자가 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이 생기시는 거랑, 그다음에 심사 자료 중에 이제 뭐 교수진의 등록 확인서를 제출 안 하셨다라든지, 그다음에 LMS 관련해서 확정 사유는 전체 계정이 다 안 될 때 확정이 나가지만 이제 5개 계정 중에 한두 가지 계정이 이제 안 된다든지 일부 접속 과정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가 이제 반려 보완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 기간 중에는 LMS가 이제 접속이 안 된다든지 과정 확인이 불가한다든지 동영상 재생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심사 기간 중에는 반드시 LMS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반려 확정 항목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거와 유사하게 처음 이제 개발된 과정 등이 예를 들어서 시리즈 과정으로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로자, 뭐 정기 안전 보건 교육, 뭐 사무직, 서비스업, 업종 공통 이런 과정을 시리즈로 했을 때 차시가 예를 들어서 1차시부터 4차시까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5, 6, 7차시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차시를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경우는 차시가 이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승인이 이제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다른 기관을 비롯해서 심사 이력이 전혀 없는 과정들에서 한정하셔야 되고, 심사 신청하실 때 과정 계획서의 과정 간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단계 심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반려 이제 심사에서 이제 반려 보완이 나서 이제 재접수를 해서 들어온 과정이랑 아무 이상 없어서 승인된 과정 등이 이제 1단계 심사로 이제 들어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 1단계 심사는 이제 직무수행 적정성이랑 원격 훈련에 대한 적정성, 그다음 훈련 등급에 대한 적정성 부분으로 3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훈련 등급 같은 경우는 훈련 등급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제 하시면 등급이 이제 3가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정 등급에 따라서 같은 과정이라 하더라도
지원되는 그 훈련 비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제 어느 등급으로 충족하셔서 신청하실지는 이 뒷부분을 좀 더 보면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과정이 과연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을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사나 일반 상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교양이나 뭐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이 과정은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성이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에서 이제 부적합이 이제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관련된 과정에 대한 이제 문의도 있으신데, 외국어 평가 시험을 목적으로 하면은 그 과정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근로자의 이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위주의 그 내용으로 구성한 외국어 과정은 적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격 훈련에 대한 이제 적성성 부분은 이제 원격 훈련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등이 이제 잘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랑, 그다음 자기주도적 훈련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 자격증 취득 시험을 목표로 과정을 구성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만 되어 있으면 이게 부적합이 되지만, 이제 자격증 과정 중 뭐 기초 개념부터 보통은 이제 다 다루시고 원리랑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 과정들은 적합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등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등급은 이제 크게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과정 이제 이 등급에서 3가지 항목을 충족을 하셔야 이 등급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신청을 하실 당시에 나는 이제 B 등급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1단계 심사를 하던 중에 이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해당 등급에 맞게끔 제대로 신청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작아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책에서도 이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 등급은 아무래도 충족을 하려는 그 기준이 조금 더 B 등급이나 C 등급에 비해서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경우 등은 나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분석을 해서 반영했다라고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분석 서류가 있어야 저희가 그 타당성을 보고 이제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NCS 비율이라든지 이 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그 3개 항목 이상이 해당이 되시면 이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보시고 1단계 등급 심사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심사, 이제 거의 마지막 심사 단계인데요. 심사는 크게 이제 훈련 분량에 대한 적정성 심사랑, 그다음에 학습 계획 활동, 그다음에 학습 수행 활동, 평가 참여 활동, NCS 적성성 부분이 있는데, 훈련 분량은 기관에서 40시간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량 심사를 할 때 40시간으로 신청을 하셨어도, 예를 들어서 차시별 신청 방식으로 하셨을 때 한 차시가 예를 들어서 뭐 24분 뭐 30초인 거예요. 학습 시간이. 그럼 25분 차시가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그 한 차시는 이제 불인정이 돼서 우리는 40시간 신청하셨어도 실제로 운영하실 땐 39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 이거 산정하시는 부분도 너무 과다하게 뭐 오프닝을 예를 들어서 뭐 3분을 한다라든지 이러면 저희가 오프닝 3분이면 조금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차시들을 이제 빼서 순수 이제 25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훈련 분량 심사를 하게 되고, 이제 뒷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계획 활동에 대한 적정성은 그 학습 방법이나 그다음에 학습 절차, 이제 교수진에 대한 항목이 적절한지를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도 올해 6차부터 교광사 등록 확인서가 이제 필수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유의하셔서 빠짐없이, 다른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교광사를 하더라도 우리 기관하고는 새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럼 기관마다 교광사 등록 확인서가 다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훈련 목표나 이것도
훈련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가 훈련 대상이 적정한지 여부를 보는 건데,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심사하고, 그다음에 학습 수행 활동에 대한 이제 그 적정성 부분은 LMS랑 이제 콘텐츠 확인이 가능해야 심사자분들도 이제 심사위원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심사를 하다 보면은 동영상 부분 재생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로 다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훈련 내용 이제 학습에 있어서도 훈련 내용과 이제 그 훈련 내용이 이제 최근의 산업 현장의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특히 법정 교육 같은 경우는 자주 개정이 됩니다. 자주 개정이 되고, 근데 이제 17년 막 끝났잖아요. 근데 16년도 거를 가지고 자꾸 쓰면 당연히 그 내용도 많이 바뀌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판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최신성 부분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보시고 훈련 내용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도구, 이제 영상이나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설문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문항 같은 경우도 평가 참여 활동에 대한 부분도 그 훈련 대상이나 목표나 그 방법에 따라서 적정한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각 문항마다 이제 그 채점 기준, 그다음에 정답, 해설, 그런 출제 목적 등이 이제 제대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게 되고, LMS에 제시된 평가 진행 이제 그 제한 시간이나 문항 수 등이 적정한지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험 단독 과정인 경우에는 20문항일 경우 이제 최대 60분이고, 평가랑 과제랑 동시 출제하실 경우는 이제 시험은 30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험은 시험은 이렇게 되시고, 평가 이제 과제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교광사 피드백이나 내용이나 방법이 이제 적정한지 여부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NCS 적정성 부분은 일단 뭐 그 NCS 과정보다 보통 BNCS 과정으로 많이 신청을 하셔서 이 부분은, 그리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훈련 특성상 능력 단위 요소로 보통 편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저희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를 하셔서 NCS 편성 시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더 이게 마지막 이제인데요. 인터넷 그 훈련 과정 심사 사례랑 스마트 훈련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LMS 내 그 훈련 과정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과정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경우는 반려 또는 부적합이 되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계정 5개 계정이 이제 오류로 인해서 과정 확인이 안 되거나 학습이 안 되는 경우도 이제 반려 또는 부적합이 되고요. 학습자 계정을 이제 그 심사 시스템에 보시면 총 5개 계정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심사 01 비밀번호 1111 하고 5개 계정을 동일 계정으로 다 신청을 하시면 이제 심사를 3분이서 하시는데 확인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려 또는 부적합이 되시니까 그 계정을 각각 5개 다른 계정으로 일단 하셔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계정에 대한 사항인데, 지금 2017년인데 그 콘텐츠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 2004년도 이러면 최신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미흡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부적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심사하다 보면은 이게 딱 하나가 걸려요. 어떤 기관에서 LMS랑 과정기원의 별첨 자료가 이제 평가 문항이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과정도 열어봐요. 다른 과정도 저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 평가 문항이 불일치하게. 그게 이제 한 20-30과정이 이제 한 번 신청하실 때 과정 신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20-30개 다 열어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차수는 아예 다 그 과정이 다 부적합돼서 다 날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 안 쓰시게 되면은 이런 기능적인 걸로 부적합 되실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셔가지고 LMS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훈련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훈련은 이런 그 아까도 이제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뭐 VR이나 뭐 4D나 뭐 이런 스마트 기기의 이런 기술적 요소를 활용을 하거나,
이 특성화된 교수 설계 방법, 예를 들어 플립러닝이 되실 수 있겠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이제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이제 스마트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 신청을 받을 때 이제 기술 기반 유형이랑 이제 교수 설계 유형으로 보통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과 이제 스마트 훈련의 차이점은 이제 인터넷 훈련은 그 발표 평가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 훈련은 이제 발표 평가가 있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이제 질적인 이제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70점 미만을 받게 되면 이제 부적합 판정이 되셔서 과정 운영하실 수 없고, 이제 인터넷 원격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정에 이상이 없고 등급에서 이제 A, B, C 중에 이제 어떤 등급을 맞으시냐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차등 지급이 되시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이제인데요. 이거는 플립러닝을 활용해서 영업 분야의 그 과정을 운영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 기반 유형인데 이제 안전 관련된 교육을 이제 VR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이제 집체 훈련과 같이 이제 운영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이제 자주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원격 훈련 과정 심사 신청이랑 이제 인정 절차는 아까 맨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격 훈련 심사 시스템 2심사에서 신청하셔야 되고, 최종 적합된 과정은 2심사가 아니라 HRD 넷에서 확인하셔서 인정 신청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CD랑 이 부분 심사 시스템의 입력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제 반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려 확정과 이제 부적합이 무엇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반려 확정은 이제 심사로서의 기본 요건조차 이제 충족을 못 하신 거고, 부적합은 이제 반려 과정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학습 수행 활동이나 학습 계획 활동이나 평가 참여 활동에서 거기서 이제 오류가 있는 거예요. 평가 문항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컨텐츠 내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최종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반려 확정 사유와 그다음에 그 부적합의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그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사가 이제 그 갑자기 활동을 못해서 다른 교강사 추가하셔야 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상시 변경 심사를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이해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일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20일에 발표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이제 월 초 1월 1일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서 1월 15일까지 1차를 받고 1월 16일에서 1월 30일까지 이제 2차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서 1월 15일 사이에 접수된 과정은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마지막 30일에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15일, 30일에 접수와 발표가 다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원격 훈련 과정 심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규 훈련 기관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사례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부정훈련관리센터는 그 다른 심사평가와 다르게 그 훈련기관의 이제 훈련 운영한 실적, 그 운영 현황 등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정훈련 요소가 있을 경우에 고용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인력공단이라든지 유관기관과 같이 그 현장에 그 방문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고요. 저희가 그 지도 감독을 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그 심사평가 인정받은 내역, 그 다음에 HRD 내에서 실제로 훈련을 실시한 내역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심사평가 홈페이지라든지 직능원이 아니라 그 인력공단, 그다음에 항공원 등을 통해서 그 부정 의심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현장에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기법을 통해서 그 부정 훈련 의심 기관을 추출을 하는데요. 뭐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원격 같은 경우는 그룹 단위로 그 훈련생들이 동일 시간대에 뭐 1분도 안 돼서 뭐 30초도 안 돼서 뭐 동시에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은 IP로 평가를 다 응시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막 적합이 아니라 그 수료를 받을 점수를 다 취득을 한 상태에서 그 단위별로 그런 그룹이 지어지는 현상들이 있을 경우에 좀 의심이 될 수 있는 대리 시험을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원격 훈련도 오피니어닝 마이닝이라고 해서 그 수강생들이 그 훈련 수강을 하고 나서 수강평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정에 의심될 수 있는 키워드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평을 시스템을 돌렸을 경우에 키워드별로 그 부정 의심된 사항들을 분류가 되고 이제 내부 직원들이 의미 분석을 통해서 의심 기관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추출된 훈련 기관을 유관기관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센터라든지 인력공단 훈련 품질 향상센터라든지 같이 이제 합동 지도 점검을 진행을 하고요. 지도 점검을 갔다 온 후에는 뭐 부정 패턴을 보완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심사 평가에 그 제도적인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각 심사 평가나 고용부에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오늘같이 이제 훈련 기관들에게 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이제 부정훈련이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정상적이지 않는 혹은 이제 거짓이나 부정한 내용으로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가 이제 가장 큰 틀에 속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훈련비 지급을 받는데 이때도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 지급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심사평가를 통해서 인정을 받은 훈련 과정을 운영할 때 거짓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용센터에서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 훈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 훈련을 저질렀을 때 각 그 분류별로 처분되는 내역들이 다른데요. 훈련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시정 명령부터 이제 위탁 인정 제한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직훈 시설도 시정 명령부터 훈련 정지까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부정 수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강 제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그 부정 수급의 반환 또 추가적인 징수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 교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시설이나 과정 인정에 대한 거는 이제 허위로 인정받았을 때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훈련생 선발이나 관리할 때는 허위 광고라든지 출결 부정이라든지 원격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도율이 이제 허위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강평 조작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이제 인정 내역을 이제 미준수했다거나 그 훈련비 차등이나 뭐 임의 변경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정 수급 관련해서는 이제 그 실제로 훈련비를 뭐 부정으로 그 훈련생에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 보거나 그 거짓된 내용을 제출했을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뭐 훈련 현황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원격 훈련이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그 16년부터 이제 급증을 하게 되고 급증한 이유는 법정 의무 교육이 대다수가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이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많이 적발되고 있는 사례인데 훈련 기관에서 이제 인증 평가를 받고 실제 운영을 하기 전까지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 요건에 보시면 최소 4명 이상 운영 인력을 갖추어야 되어야 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받을 때까지는 이제 4명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실 때는 인력을 줄여서 운영을 하는 사례들이 최근에 그 지방의 훈련기관들이 많이 원격 훈련기관들이 적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훈련기관에서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정적인 약간 계약 관계라든지 그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 사업주에게 훈련비 일부를 계속적으로 그 다시 환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생 모집을 하거나 운영을 했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훈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보상 체계를 하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보상 체계가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큰 예로는 뭐 커피 쿠폰 같은 경우에 뭐 우수 훈련 학습자한테 커피 쿠폰을 뭐 일부 뭐 한 3,000원, 5,000원 정도를 주는 거는 일부 좀 고용센터에서 이제 최종 판단을 하시겠지만 용인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사례 같은 경우는 뭐 한 70, 80만 원짜리 여행 상품권 같은 거를 훈련생이나 그 영업 인력에게 줘서 이제 그 훈련생 모집에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너무 과한 경우가 아니면 과한 경우가 아니고 그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연초나 그 훈련 운영하실 때 계획들을 세우시잖아요. 뭐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세우실 테니까 그때 고용센터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지 하고 그 승인을 득해서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제 LMS 시스템을 통해서 그 진도 조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생들이 이제 1분, 2분도 안 되는데 아까 그 훈련 품질 향상 센터에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다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이 1분, 2분도 안 되는데 한 90%, 80% 이상 진도가 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위변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시스템에서 대부분 다 걸러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서 이 패턴을 조금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지방의 뭐 훈련기관 같은 경우는 그 아르바이트생 4명을 별도로 그 구인을 해서 각 사업장을 이제 순환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이거를 작업을 하지 않고 특정 시간에 9시부터 한 10시, 한 점심 먹고 한 1시 반부터 한 2시 이렇게 이제 대리 수강도 하면서 대리 시험을 진행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그 그룹핑 되고 있거나 뭐 패턴에 걸려서 적발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저희 원격훈련 14센터를 통해서 그 적발된 사례인데요. 그 훈련 교광사를 그 경력 증명을 하려고 그 심사평가할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력사항을 위변조를 해서 그 적발된 케이스고요. 이 훈련 기간은 이제 현장 지도 감독을 통해서 그 최종 그 시정 명령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교황사 임의 변경은 아까 그 심사 받으실 때도 교황사 풀로 그 심사 신청을 해서 인정 받으셔서 그 안에서 이제 변경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수강생이 몰리자 그 풀에 없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그 모집을 해서 그 실제로 이제 교황사 활동하고 이제 첨삭 지도까지 진행을 한 그 케이스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 훈련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담당자분, 운영 인력 담당자분께서 실수로 많이 하시는데 그 수료 요건이 안 되시는데 이게 뭐 정리를 하시다가 그 수료 요건으로 이제 오인을 하셔가지고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스템에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분께서도 그 수료 등록하실 때 한 번 더 크로스 체크 하시면 그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원격 훈련 운영을 하실 때 기본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시설 면적, 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인정받은 내역대로 충실히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격 훈련 기관에 그 이번에도 그 신규 훈련 기관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사설 컨설팅 기관들이 시장에 있는 걸로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게 잘못된 그 사설 컨설팅을 받지 마시고 차라리 심평원을 통해서 그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그 훈련 기관 담당자분께는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훈련 기관 명이나 뭐 기관 정보 변경을 할 때는 꼭 심평원에 그 변경된다고 HRD넷에만 이제 등록을 하시고 심평원에는 이제 그 이 변경 사항을 전달 안 해주시니까 나중에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름이 기관명이 다르거나 뭐 LMS 상에서는 뭐 바뀐 기관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심사 신청하실 때는 예전 기관명으로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거가 있어서 혼선이 되므로 이런 것들은 꼭 같이 그 심평원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훈련 문화 조성은 그 저희뿐만 아니라 훈련기관 여러분하고 같이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합동 지도 점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방 활동을 더 중요시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의미 있었던 거는 저희가 그 부정훈련 예방 실천 사례 그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올해 이제 원격 훈련 기관에서 그 휴넷이라는 그 기관에서 그 최우수상을 그 수강 그 시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도 이제 같이 그 냈는데 휴넷 같은 사례, 휴넷의 사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자체적으로 그 영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업 인력 분들한테 이런 부정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랑 비슷한 어떤 패턴 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장에서 뭐 동일 시간대에 뭐 다수의 훈련생이 갑자기 몰려서 수료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은 담당자가 이제 그 사업장 인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부정이 의심됐을 경우에는 그 오히려 미수료 처리를 휴넷에서 진행을 하고 그 비완급 과정으로 돌려서 운영을 했다고 그런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가시면 그 온라인 부정훈련 예방교육 수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시면 그 온라인 어디죠? 온라인 평생교육원 그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양도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정훈련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안 오셨어도 담당자분들한테 꼭 한 번 정도 추천을 하셔서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무료입니다. 무료시고 그 다음에 이수 후에 수강증도 발급을 하니까요. 꼭 한 번 정도 예방교육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훈련이 꼭 그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 헷갈려서
나도 모르게 부정 훈련을 저지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그 사례집을 그 배포를 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간 되실 때 한번 자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